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혹시 혼자 밥 먹는 게 어색하신가요?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건 어떠세요? 왠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뭔가 쓸쓸해 보일까봐 걱정되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혼자 태어났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혼자 떠나겠죠. 이게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밤에 혼자 잠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할까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잠깐만 혼자 있어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하잖아요. 인스타그램 보고, 유튜브 보고, 카톡 보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법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혼자 있는데 외롭다고 느끼는 것 사실 자기 자신과 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열심히 친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나 자신과는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 뭐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하늘도 보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치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매일 다른 사람들 챙기느라 바쁜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안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바로 친구한테 전화하고 주말에는 무조건 약속을 잡고 혼자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약속이 취소된 있었대요. 처음엔 당황했는데 막상 혼자 시간을 보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래요. 오랜만에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일찍 자고 그날 이후로 일부러 혼자만의 시간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부처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혼자셨어요. 보리수나무 아래 혼자 앉아 계셨죠. 그때 부처님이 외로우셨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가끔은 그런 고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꼭 깨달음을 얻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멈춰서서 숨 좀 쉬고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지 뭘 원하는지 들여다보는 시간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관계에 너무 목매달아요. 연애를 해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하고, 친구가 많아야 하고, 마치 그래야만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억지로 맺은 관계가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오히려 피곤하지 않나요? 맞지도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느라 에너지 다 쓰고 집에 와서는 녹초가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혼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처음엔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구경하고 뭔가 쓸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피곤하면 쉬고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특히 좋았던 건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도 생각해보고 그 여행에서 정말 많은 걸 얻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여럿이 있으면 안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모임에 가서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반대로 혼자 산책하면서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고요.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의 문제죠. 법륜 스님이 재미있는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마치 빈 그릇 같아서 계속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고요. 사랑으로 채우려 하고, 인정으로 채우려 하고, 관계로 채우려 하고,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또 비어요. 왜일까요? 그릇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채울 필요가 없는 그릇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완전해요. 다만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연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연애를 하려고 하죠. 소개팅 앱도 깔고 미팅도 나가고. 그런데 막상 연애를 시작하면 어떤가요? 또 다른 걱정이 생겨요. 상대방이 날 정말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한테 관심 있는 건 아닌지, 언제 헤어질지. 결국 불안한 건 똑같아요. 문제는 연애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냐 안 하냐예요. 혼자 영화 보러 가본 적 있으세요? 처음엔 좀 어색해요. 매표소에서 표 살 때도 왠지 눈치가 보이고 팝콘도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영화관에 들어가서 앉으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다들 영화 보느라 바쁘거든요. 그리고 혼자 보는 영화가 더 집중이 잘 돼요. 옆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영화 끝나고 나와서 혼자 그 여운을 즐기는 것도 좋고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매일 아침 30분씩 혼자 산책을 한대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래요. 아무 생각 없이 걷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을 정리하기도 하고, 가끔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대요. 그 친구 말로는 그 30분이 있어서 나머지 하루를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충전의 시간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혼자 있는 걸 이상하게 봐요. 혼자 밥 먹으면 친구가 없나 보다 하고, 혼자 영화 보면 애인이 없나 보다 하고, 그래서 다들 억지로라도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정말 건강한 문화일까요? 오히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한 거 아닐까요?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명상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명상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 쉬는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고, 이것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처음엔 5분도 힘들어요. 온갖 잡념이 떠오르거든요. 내일 뭐 해야 하지? 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녁은 뭐 먹지?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요. 구름이 지나가듯.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고요해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연락이 뜸해진 친구 있으세요? 예전엔 맨날 만나던 사이인데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친구들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 때문에 섭섭하신가요? 사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니까요. 학교 다닐 때는 매일 붙어 다녔지만 졸업하고 나면 각자의 길을 가게 되죠. 결혼하는 친구, 유학하는 친구, 직장 때문에 멀리 가는 친구, 그렇게 조금씩 멀어져요. 그런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거리를 두고 나서야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관계도 있거든요. 법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연이라는 건 강물 같아서 붙잡으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고요. 그냥 흐르게 두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죠.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집착하면 상대방이 숨막혀 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오히려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죠. 마치 화분의 식물처럼 너무 많이 물을 줘도 죽고 안 줘도 죽어요. 적당히 주는 게 중요한 거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이상하게 봤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어요. 혼자 살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혼자 살면 좋은 점이 정말 많아요. 내 마음대로 인테리어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무엇보다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가끔 외로울 때도 있죠. 특히 밤에 혹은 아플 때, 그럴 때는 정말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괜찮아요.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 외로움에 잡아먹히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외로움을 느낄 때는 그냥 내가 지금 외롭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 감정과 함께 있어 보세요. 싫다고 도망치지 말고 그냥 같이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점점 옅어져요. SNS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 사람들은 SNS에 중독되어 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끊임없이 남의 삶을 들여다보고 자기 삶을 전시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연결일까요?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남들은 다 친구가 많은데 나만 혼자인 것 같고, 하지만 그건 다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에요. 실제로는 다들 비슷해요. 다들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불안하고, 가끔은 우울해요. 혼자 있을 때 뭘 하시나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책을 읽으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작가와 대화하는 기분이거든요. 때로는 몇백 년 전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음악 듣는 것도 좋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음악과 함께 있는 거죠. 요리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에요.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재료 손질하고 볶고 끓이고 그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의 그 뿌듯함,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만족감이에요. 혼자 먹는 밥이라고 대충 먹지 마세요. 오히려 혼자 먹을 때일수록 더 정성껏 차려 먹어요. 나 자신을 대접하는 거죠. 운동도 혼자 하기 좋은 활동이에요. 걷기 운동이나 자전거 타기, 요가, 홈 트레이닝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운동하면서 땀 흘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져요. 특히 걷기 운동은 정말 좋아요. 그냥 운동화만 있으면 되거든요. 공원이나 강변을 걷다 보면 내 몸과 대화하는 기분이 들어요.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 다음 부모님과의 관계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죄책감을 느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전화도 자주 못 드려서. 그런데 이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새가 둥지를 떠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독립해야 해요. 부모님도 그걸 아세요. 오히려 자식이 잘 독립해서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걸 보면 뿌듯해 하세요. 물론 가끔은 보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것도 당연한 거고요.
중요한 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예요.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법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없는 걸 자꾸 찾기 때문이라고요. 연애 안 하는 사람은 연애하는 사람이 부럽고, 연애하는 사람은 솔로가 부럽고, 직장인은 프리랜서가 부럽고, 프리랜서는 직장인이 부럽고, 결혼한 사람은 미혼이 부럽고, 미혼은 결혼한 사람이 부럽고, 이렇게 없는 것만 보니까 늘 불행한 거예요. 있는 것을 보면 되는데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숨 쉴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뜨개질, 퍼즐 맞추기, 화분 가꾸기. 이런 활동들은 혼자 해야 더 좋아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그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 일기 쓰기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딱 한 페이지씩.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쓰다 보니까 내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오늘 뭐가 기뻤는지, 뭐가 속상했는지, 내일은 뭘 하고 싶은지, 그렇게 써내려가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보여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 만들기가 어려워진다고들 하죠. 학교 다닐 때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겼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꼭 많은 친구가 필요할까요? 진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가장 오래된 친구가 있거든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취미 생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도 좋은 취미예요. 요즘은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OTT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콘텐츠를 볼 수 있죠. 혼자 보는 영화나 드라마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마음껏 감정이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눈치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볼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장면은 되돌려 볼 수도 있고요. 독서 모임이나 취미 모임에 가끔 나가는 것도 좋아요. 매일 만날 필요는 없지만 가끔씩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죠.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예요. 서로의 사생활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공통의 관심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이런 느슨한 연대가 오히려 더 편할 때가 있어요. 매일 만나는 친구보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모임 사람들이 더 반가울 때가 있잖아요. 여행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혼자 여행의 매력은 자유로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는 그 시간이 좋아요. 계획을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돼요. 발길 닿는 대로 가도 되고 하루 종일 숙소에만 있어도 돼요. 혼자 여행하다 보면 현지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도 많아져요. 여럿이 가면 우리끼리만 놀게 되는데 혼자 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거든요. 반려동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개나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것도 혼자 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편해요. 판단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거든요. 강아지는 주인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꼬리를 흔들어요. 고양이는 집사가 뭘 하든 상관없이 자기 할 일을 해요. 이런 순수한 관계가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위로가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남의 기대에서 자유롭고,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 자유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런 걸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법륜 스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고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연애를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면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감사하고, 햇살에 감사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늘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요.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 지금은 참고, 나중에 쉬기 위해 지금은 고생하고. 그런데 그 나중이 언제 올까요? 막상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나중을 위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게 중요해요. 혼자든 함께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노후 이야기도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혼자 되는 걸 두려워해요.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자식들도 각자 살 길 찾아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결국 혼자 남게 될 거라는 두려움. 하지만 그때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우리도 혼자 있는 법을 충분히 알게 될 테니까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될지도 몰라요.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면서 지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잖아요. 물건을 줄이고 심플하게 사는 삶. 이것도 결국은 본질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비우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 피곤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정말 소중한 관계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훨씬 가벼워져요. 혼자 있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 그 시간을 통해 나를 더 잘 알게 되고요.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혼자 오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예전에는 눈치 보면서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요즘은 당당하게 좋은 자리에 앉는데요. 책 읽거나 노트북 하거나 그냥 창밖 구경하거나, 그런 손님들이 오히려 더 오래 있고 더 자주 온대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시대가 된 거예요. 디지털 디톡스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가끔은 스마트폰을 끄고 인터넷을 차단하고 완전히 혼자가 되어 보세요. 처음엔 불안할 거예요. 뭔가 놓치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오히려 편해져요. 쓸데없는 정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게 진짜 쉼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혼자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일종의 연결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그건 우리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다고 느끼실 때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지금까지 지혜복음이었습니다.